지금 오늘은 저번에 공지드렸다시피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은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기도 했고 나머지 거를 다른 걸 더 배우기에는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오늘은 4차시 실습이랑 연결 지어서 4차시 연결이랑 실습을 연결 지어서 그 세미 컴페티션 진행해 볼 거고요. 컴페티션 어떻게 하는지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오늘 컴페티션 진행할 때 이제 개인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개인으로 진행하셔서 베이스라인 코드가 어차피 있으니까 성능을 내보기는 쉬울 거예요. 최대한 제가 경량을 많이 시켜놔서 1, 2, 3등 하신 분들한테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게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컴페티션을 해보려면 그 저희 4차시 때 배운 거 앙상블이나 그런 모델링 하는 것들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콜앱 실습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학생회장님 혹시 소리 잘 들어가나요?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콜앱 실습 환경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습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컴페티션 사이트 최대한 그 머신러닝 진행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각자 실습을 한번 해보고 제출 서브미션도 한번 해보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파일들은 다 다운을 받으셨겠죠? 지금 같은 화면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 하던 거 똑같이 합시다. 저희가 구글 콜앱 환경에서 실행을 하려면 이제 마운트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왔어야 되죠. 그럼 똑같이 이제 콜앱에서 드라이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각자 그 구글 환경에 맞게 구글 계정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티드 콘텐츠 드라이브 이렇게 제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실습 파일 그 드릴 때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데이터 폴더를 하나 드렸었죠. 자, 데이터 폴더를 그냥 그대로 이제 그 로컬에 다들 다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 드라이브에다 올리겠습니다. 드라이브에 올리면 저는 머러 스터디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잠깐 얘들 지워주고. 자, 드라이브에는 이제 폴더째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3개, 4개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 폴더를 그냥 그대로 올려줍시다. 지금 그 현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 온라인 분들은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막힌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질문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이제 폴더에 이제 트레인, 테스트, 샘플 서브미션이라는 게 이제 저장이 됐고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엑셀 파일은 열어보시면 한번 짧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컴페티션 할 때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 할 때 생성하는 과정 중에서 이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고도 했었죠. 그 도메인 지식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 그 피처들이 무슨 피처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파일은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피처 엔지니어링 그 3차시 강의부터 계속 봤었던 그 난임 관련 데이터 피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범주형인지 아닌지 또 이제 그 범주형이면 뭐 어떤 범주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제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컴페티션을 진행할 때 이제 도메인 지식을 적용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올렸죠. 그러면 똑같이 저희가 일단 임포트부터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피처가 아니라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저희가 옵튜나를 사용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한다라고 저번 주차에 이제 녹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들으셨으면 지금부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옵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콜앱에 이제 원래부터 있는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핍인스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콜앱 환경에서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주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콜앱 가상 환경에 이제 옵튜나 모듈이 다운로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옵튜나 모듈 다 다운로드 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이번 실습 때 사용할 이제 모듈들도 다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옵튜나가 포함이 돼 있어도 이제 잘 지금 적용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 문구 삭제시키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콜앱 환경에서는 이제 드라이브 환경에 있는 이제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드라이브에서 이제 머러 스터디에 있는 데이터 폴더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으니까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네, 머러 스터디부터 렉이 좀 걸리네요. 마이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제가 실습하고 있는 환경인 머러 스터디 부분에서 데이터까지가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 폴더죠. 그러면 이제 얘를 아무거나 하나 경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 테스트 CSV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까지 이제 경로가 이제 저장이 됐게 패스에다 저장을 시키면 이제 데이터셋 로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이제 이렇게 잘 불러와지겠죠. 참고로 이번 컴페티션 데이터라 용량이 좀 큰 거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봤었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2만 개 데이터만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실제 컴페티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를 제공해서 지금 실제로 예측해야 되는 라벨도 같이 달려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이디가 아까 트레인이랑 다르게 테스트로 잘 라벨이 돼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총 47,000. 얘는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는 그래서 성능을 평가를 해봐야 되는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Y 값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나온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분석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잘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어떤 컴피티션을 진행해도 트레인을 제공을 할 때는 Y 값이 붙어서 나오고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는 이제 Y 값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을 시키려면 트레인 데이터는 X랑 Y를 각각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그냥 똑같이 ID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자, 그러면 이제 X트레인하고 Y트레인 X테스트 형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트레인은 이제 보시면 아까 봤었던 트레인에서 ID랑 임신 성공 여부 컬럼이 빠져 있어야겠죠. 보시면 앞에 있는 아이디 없어졌죠. 없어졌고 여기도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배아해동 경과일이 마지막 컬럼으로 나와 있으니까 Y 값이 떨어져 나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Y 트레인을 봅시다. Y 트레인은 저희가 트레인에 있는 이제 Y 값만 뽑아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임신 성공 여부,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열에 대해서만
이제 따로 빠진 한 차원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바뀐 거 없이 그냥 맨 앞에서 ID 열만 빠진 형태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하려면 데이터 전처리부터 해야겠죠. 보시면 저희가 엑스트레인의 5개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5가지 이제 핵만 확인을 해봐도 이렇게 NAN, 그러니까 결측값 같은 게 있죠. 자, 결측값이 있으면 저희가 모델을 돌릴 때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모델이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베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전처리를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NAN 값, 그러니까 결측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결측값 처리를 해줬어야 됐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 저희가 결측값 처리, 미싱 밸류 처리를 할 때 확인을 했었던 이제 뉴머리 컬럼들은 이제 뭐 그 통계치가 있는 값이니까 평균이나 뭐 중앙값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카테고리 컬럼,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들은 중앙값이나 그런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문자열이니까 저희가 최빈 값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각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뉴머리 컬럼이랑 카테고리 컬럼을 이제 타입으로 나눠서 인트나 이제 플롯, 그러니까 정수형이거나 실수형이면 이제 뉴머리 컬럼으로, 이제 범주형이거나 뭐 아니면 불린 형태면 이제 카테고리 컬럼으로 진행을 나눠서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앞에서 실습으로 했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뭐였죠?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찾아서 이제 각 결측값들을 처리를 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fill values하고 xtrain 기준으로 잡아주면 이제 fill values의 각 열들이 어떤 값으로 처리를 할 건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였었죠. 이유는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통계치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데이터 리퀴드, 그러니까 Y 라벨 값을 보고 계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미싱 밸류 처리를 하든 아웃라이어 처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인코딩 스케일링을 하든 항상 트레인 데이터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트레인 데이터에서만 해야 되는 게 테스트 데이터일 때 컴페티션 기간 동안은 Y라벨이 제공이 되지 않고요. Y라벨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지표를 찍어보려면 이따가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하게 될 서브미션 파일에 저희가 예측값을 모델로 돌려보고 그 예측값을 서브미션 파일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성능 지표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과적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쪽에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fill values라는 거에 이제 각각 컬럼들을 어떤 값으로 처리해야 될지 다 저장이 됐으니까 이 xtrain, xtest에 이제 apply fill valu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각각 이제 결측치를 처리를 해줍시다. 그럼 xtrain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결측값이 있었던 게 다 알아서 처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베이스라인 모델을 하는 거기 때문에 xtrain이랑 xtest 값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뭐 중앙값 아니면 뭐 최빈값으로 처리를 한 건데, 당연하게도 이제 실제 컴페티션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할지, 뭐 모델 기반으로 대체를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결측치 처리 방식이나 이제 아웃라이어 처리는 안 했는데 아웃라이어 처리도 해보시고 하시면 분명히 성능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일단 저희는 실습 중이니까 그냥 이미 지나갔던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모든 이제 수치형 변수는 상관없겠지만 범주형 변수는 이제 문자로 들어가면 이제 모델이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숫자로 치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인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저번 주차 인코딩 스케일링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인코더를 이제 오리지널 인코더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인이랑 테스트에 있는 범주형 변수들이 이제 다 수치형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 한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xtrain 헤드를 5개를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술 당시 나이가 뭐 만 35세에서 37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얘도 뭐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 35세 슬래시 30 하이픈 37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범주형으로 인식이 되겠죠. 뭐 아니면 시술 유형은 애초부터 이렇게 IVF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범주형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인코딩을 진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인코딩도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제 fit 트랜스폼을 할 때는 fit을 할 때는 이제 무조건 트레인 데이터로 해야 되고 이제 트랜스폼은 이제 테스트에만 적용을 하는 게 맞다. 테스트에는 fit을 하면 안 된다. 였죠. 이것도 똑같이 아까 결칙 처리할 때 설명을 했던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를 보고하면 데이터 리퀴드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서 트레인에서만 이제 fit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오리지널 인코더랑 이제 수치형 변수들은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수 정의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에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트레인 값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위에서 시술 유형은 IVF 이런 식으로 문자형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인코딩이나 스케일링을 진행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잘 숫자형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바뀐 거를 인코딩이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랑 이제 인코딩 스케일링 다 마무리했으니까 한번 이제 실제로 이제 옵티널을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과 이제 각각의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도 쓰게 될 텐데 저희가 이 모델 하나하나 이제 다 수정하는 게 좀 빡세니까 그냥 저희가 지정할 이제 좀 큰 파라미터 변수들은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뭐 시드는 뭐 랜덤 스테이트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 뭐 nSplit 이제 저희가 배웠던 OF 프레드, 그러니까 아웃 오브 프레드 이제 스플릿을 할 때 몇 개로 데이터층을 나눌 건지 이런 거를 정해놓는 값들이고요. 그래서 해당 값들은 일단 밑에 있는 모델들 돌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워주세요. 이건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옵션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각의 값이 저장이 됐고, 자, 그럼 저희가 또 배웠던 것 중에 피처 셀렉션이라는 게 있었죠. 저희는 이번에는 피처 셀렉션을 그냥 피처 임포턴스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습이기 때문에 물론 스텝와이즈도 해보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샤프 값을 찍어서 해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벼운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베이스 모델로 사용할 게 LGBM이기 때문에 자, LGBM 클래스파이어 기준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그래도 아마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대면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코드 안 막히고 잘 되나요? 좋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 돌아가 버렸네요. 뭐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최종 모델로 사용할 이제 모델이 꼭 아니어도 대부분 모델에서 이제 피처 중요도가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꼭 LGBM 모델을 쓸 거니까 LGBM으로만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찍어야겠다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모델로 찍어보고 그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를 찍어서 그 중에서 탑 20 피처들을 이제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탑 20 피처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X트레인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20가지 피처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피처들을 이렇게 20개로 자르는 거나 뭐 몇 개로 자르든지 이제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피처가 많으면 왜 굳이 지금 20개로 자른 거냐면, 피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량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습이니까 일단 저는 20개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탑 20 피처스라는 이제 변수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면 이제 각각 20가지 피처에 대해서만 엑스트레인이랑 엑스테스트에 저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중에 이런 식으로 20가지 피처만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엑스트레인이랑 엑스테스트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단 임포트, 일단 데이터를 불러왔죠.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각각 트레인이랑 테스트로 사용할 수 있게 엑스트레인, 엑스테스트 그리고 Y트레인까지 이제 적용을 시켰고, 이제 미싱 밸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트레인이랑 엑스트레인을 기준으로 이제 미싱 밸류들을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인코딩이랑 스케일링을 진행했죠. 그래서 전부 수치형으로 이제 저장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셀렉션을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해서 각각 저희가 최종 모델링에 사용할 피처들까지 선정을 했죠.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실습 때 다 해왔던 것들이니까 한번 쭉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아웃라이어 처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미싱 밸류 처리 방식, 아니면 인코딩이나 스케일링을 다른 걸 써본다든지, 아니면 피처 임포턴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찍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스텝와이즈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실제 모델링에 사용할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추린 게 x_tr, x_te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저희는 이번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이제 옵튜나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옵튜나로 보시면 이제 옵튜나는 뭐였죠? 베이지안 기반의 이제 피처가 아니라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찾아보면서 이제 모델 성능을 찍어보는 거였죠.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배웠던 KNN의 K값처럼 이제 몇 개의 데이터를 참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직접 설정하는 값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귀찮으니까 이제 그 K 값을 자동으로 뭐 포문을 돌려서 1부터 20까지 찍어서 성능을 찍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옵튜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라는 변수의 딕셔너리 형태로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맥스텝스가 저희가 제일 그나마 그거니까 한번 봅시다. 맥스텝스가 이제 -1부터 8까지다. 이 얘기는 뭐냐면 -1,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맥스텝스를 8개부터 이제 피처를 20개만 골랐으니까 20개까지 몇 개의 이제 뎁스를 선택할 건지를 이렇게 나눠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모델이 알아서 돌려보면서 이번에 맥스텝스 10으로 찍어볼까? 아니면 뭐 20으로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가면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알아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찾으면서 그럼 얘는 이 조합이 제일 성능이 좋았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옵튜나를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LGBM 클래시파이어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보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아서 엔트라이얼스도 3으로 줄이고 실습이니까 애니스티메이터도 조금 줄여야 되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new study created in memory name 이렇게 새로운 학습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라이얼 0번이 이제 피니시 됐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들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피처 프랙션이라는 값이 뭐 0.74에서 뭐 0.94로 이제 모델이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고 있구나, 이렇게 조합을 찾아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수치형도 있고 범주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합을 다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옥튜나처럼 이제 간단하게 여러 몇 가지 조합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찾아보는 탐색을 하는 게 이제 옥튜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돌아가면 끝나는데요.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값들을 설정을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이제 ROC AUC 값, 그러니까 성능 값이 있겠죠. 그럼 그걸 확인하고 가장 높은 값,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발리드 셋에서 성능이 제일 높은 값을 기준으로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탐색을 조금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겠죠.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3번만 해본 거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이 81짜리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제일 좋았네요. 성능이 7388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7388이 나온 하이퍼 파라미터로 최종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스트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변수의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았으니까 물론 이게 실제 베스트 파라미터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찍어본 것 중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럼 이거를 모델 변수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 변수에다 적용을 하려면 일단 LGBM 모델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코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거는 만약 궁금하시면 GPT한테 이제 라인 바이 라인 주석을 달아달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클래스파이어에다가 LGBM 클래스파이어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여기 베스트 파라미터 이제 하고 변수 설정을 했을 때 그 베스트 파라미터에 각각 맞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지금 나온 오튜나를 통해서 선정한 베스트 파라미터를 밑에 모델에 지금 적용하고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웃 오브 폴드, 그러니까 풀당 상부를 진행하게 되는 코드고요. 그래서 나중에 베이스라인 코드로 이걸 제공을 하는데 뭐 어렵지 않게 아마 그 뭐라 그러냐 사람이 직접 하는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못 하시겠으면 멘토분들이나 아니면 GPT랑 같이 놓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LGBM은 이제 횟수 계속 돌아가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LGBM 그냥 부스팅 모델 계열 자체가 약한 분류기를 계속 학습을 해서 걔네들 앙상블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 200, 300, 400이 계속 약한 분류기를 만들고 걔를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터레이션 값을 1000으로 잡았는데 이터레이션 1000이라는 거는 약한 학습을 1000번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폴드에서. 그러면 저희가 아웃 오브 폴드만큼 1000번이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웃 오브 폴드를 이제 저는 3번을 잡았는데 그래서 총 그러면 이스터메이터 값이 1000번에 폴드 값을 3번 진행을 하니까 총 3000번의 약한 분류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웃 오브 폴드 이제 앙상블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Y 프레드 하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1번 폴드에서 제공한 이제 예측값, 2번 폴드에서 제공하는 예측값, 3번 폴드에서 제공하는 예측값들의 이제 그 Y 프레드 값이 나올 건데 걔네들을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안정적인 상태예요라고 이렇게 평균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코드를 좀 바꾸면 각 폴드마다의 이제 Y 프레드 값도 뽑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Y 프레드를 그냥 평균 값을 뽑아서 하나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돌아갔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성능은 738. 첫 번째 1번 폴드에서는 성능이 0.738, 두 번째에서는 740, 세 번째에서는 737 이런 식으로 폴드별로 성능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저장된 거는 자 이제 Y 테스트 프레드 값을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스트 X 테스트 트레인이랑 X 트레인이랑 Y 트레인으로 학습을 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이 테스트 프레드 그러니까 X 테스트에 대한 예측 값을 이 테스트 프레드 변수에 저장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평가지표 배웠었죠. 그래서 ROC AUC 평가지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이진 분류여도 1 값으로 이제 그 트레시홀드 임계값 기준으로 이제 값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각 1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확률값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스프레드를 확률값, 그러니까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럼 0번째 행은 이제 1일 확률이 0.123079194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예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서브미션이라는 걸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서브미션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ID 값, 테스트 데이터의 ID 값이랑 저희가 실제 모델로 예측한 X 테스트의 예측 값이 이제 12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보는 게 낫겠죠. 여기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이제 서브미션의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 있던 X 테스트 값의 동일한 ID랑 이제 Y 프레드, 지금은 저희가 샘플 서브미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두 비어 있는 값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뭘로 채워야 되죠? 저희가 X 테스트를 예측한 테스트 프레드 값으로 채워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를 테스트 프레드 값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코드는 똑같이 이 서브미션의 Y 프레드 열을 테스트 프레드로 채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코드. 그럼 이제 서브미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예측한 각 테스트 열마다의 Y 프레드 값으로 이제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게 저희가 사용할 컴페티션 데이터를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럼 이제 서브미션이라는 걸 해볼 건데,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Y 테스트에 대한 값이 없잖아요. Y 테스트 값은 그리고 저만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제가 서버에다가 실제 Y 값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평가지표 볼 때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ROC, AUC는. 그거를 실제 서버 환경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원래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트레인 테스트별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도 찍어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 사이트에서 테스트 성능을 찍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얘를 to CSV 하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CSV 파일은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CSV가 무슨 컬럼 뭐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행렬이 이제 콤마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콤마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들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index false라는 거를 붙여 주셔야 이제 이렇게 서브미션이 가능하다. 서브미션 데이터로 이제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물론 베이스라인 코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브 바깥에 저장이 될 거고, 이렇게 submission.csv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혹시 지금 대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생성이 다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이제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이미 해놔가지고 일로 저장이 됐는데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똑같이 서브미션 파일이 저희가 저장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브미션 파일이 저장이 됐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서브미션을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부터 살짝 그 집중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혹시 다 들어와지시나요? 좀 기다리세요. 설명할 거예요. 지금 다 저는 그냥 대면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와셨나요? 그럼 똑같이 지금 이거랑 같은 화면이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1일 컴페티션 진행할 예정이라 팀은 그냥 본인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 그냥 아이디 입력하시고 팀명 김승혁, 이름 김승혁, 번 다들 되신 거 보니까 그럼 로그인부터 좀 진행을 해봅시다. 어차피 서브미션 기간 동에는 하루 종일 잡고 계실 거 아니니까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몰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지금 오늘 남은 제출
10번 중에 10번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앞에서 실습할 때 만들었던 서브미션 데이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얘를 그대로 그냥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성능이 나왔죠. 이게 실제 저희가 서버 환경에 올라와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성능이 산출이 된 겁니다. ROC AUC 기반으로. 자, 다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다 되나요? 돼요? 휴,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 스코어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나와 있는데 퍼블릭과 프라이빗 차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ROC AUC 성능이 지금 낸 게 0.736904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리더보드를 확인을 해봅시다. 잘 뜨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냈던 것들의 성능이 나옵니다. 뭔가를 잘못 건드리신 분들은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신 분들도 있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리더보드에 있는 퍼블릭 순서대로 이제 내가 지금 대충 다른 사람들이랑 얼만큼 정도의 내 위치가 있구나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ROC AUC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성능 순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서 냈을 때 순위가 1, 2, 3등 그러니까 여기 0, 1, 2에 포함이 되면 이기시는 게 아니라 이제 퍼블릭이랑 이제 프라이빗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과적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관리자 계정이 있는데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오면 최종 리더보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걸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퍼블릭에서 보고 있는 이 리더보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블릭 데이터가 뭐냐면 전체 테스트 데이터 중에 딱 절반 샘플링된 절반만 봤을 때 그냥 저희가 47,000개를 내면 그 중에서 한 23,500개에 대한 성능만 지금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프라이빗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 47,000개 전체에 대한 성능을 출력을 한 게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저희가 사실 퍼블릭에만 좋은 데이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라이빗 데이터의 성능이 제일 높은 게 제일 좋은 거다. 과적합 요소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저도 하나 여기서 좀 낼게요. 다른 걸 내야 좀 눈이 이쁘겠죠? 자, 이렇게 냈고 그러면 이제 5월 하시면 되냐면 저희 스코어 퍼블릭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물론 당연히 이제 퍼블릭 성능이 좋은 게 프라이빗 성능이 좋을 확률도 높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체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은 더 좋아서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거로 해서 총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저희가 안 냈으니까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2개까지 제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리더보드에서 실제로 등수를 매길 이제 서브미션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스코어 부분 들어가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하고 최종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최종 후보 등록하고 뭐 선택 1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 리더보드에는 이렇게 뜨게 됩니다. 퍼블릭. 그러면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최종 리더보드 그냥 프라이빗 성능이 제일 높은 거 전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출력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최종 리더보드들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최종 리더보드는 컴페티션이 마무리된 후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리더보드 프라이빗 성능이 제일 높은 거를 고르는 게 이제 저희 머신러닝 컴페티션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는 감이 오셨죠? 이게 저희 그 2학기 머신러닝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머신러닝을 들으시는 분들이 진행하게 될 컴페티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행돼요. CSV 파일 서브미션으로 만들고
그거를 케글 사이트에다 올리면 그거 가지고 퍼블릭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선택을 해서 프라이빗 성능에 뭘 넣을지 고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프라이빗 리더보드로 이제 순위를 결정한다가 이제 저희 머신러닝 컴페티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 지울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컴페티션 제출했던 것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깔끔해졌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오늘 진행했던 실습 자료 있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지금 쭉 실행시키면 어차피 서브미션이 나와요. 자, 그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뭐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피처 셀렉션 할 때 여기를 뭐 헤드 값을 이제 뭐 30으로 바꿔가지고 상위 30개의 피처들을 다 본다든가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시드 값을 바꿔본다든가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시드 값 바꾸는 거는 그래요. 시드 값 바꾸는 것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시드 값도 시드마다 이제 조금씩 성능이 다르거든요. 시드 값도 바꿔보시고 뭐 n 스플릿도 바꿔보실 수 있고 뭐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을 바꿔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좀 코드를 짜셔야겠지만 GPT랑 인코딩이랑 스케일링을 바꿔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처리 방식을 바꿔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모델을 돌릴 때뭐 여기서 시드 값이나 n 스플릿 값은 이제 바뀔 거고 뭐 n 이스터메이트 값이니까 한 번 학습할 때 약한 분류기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서브미션 데이터를 제출을 하시고 시간은 저희가 5시 8분이니까 길게 드리진 않을게요. 5시 40분까지 진행을 30분 동안 해서 최종적으로 그 선택을 프라이빗에 넣을 걸 선택을 해주시고 어쨌든 성능이 제일 높으신 분들 3분께 프라이빗 성능이 제일 높으신 분들께 이제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 멘토분들이나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말고요. 이제 멘토분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해주시고 참고로 오늘 출석 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미션 여부로 확인을 할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 파트 때 했던 피처 제너레이션 부분도 똑같이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만들었던 피처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GPT 사용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라이빗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퍼블릭이랑 살짝 차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1등이 저희 서경님이었는데 예, 뭐로 하다 머머리 혹시 누구세요? 뭐로 하다 머머리 누구세요? 네, 프라이빗 1등입니다. 그래서 세 분은 퍼블릭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준호님 계시네요. 한준호님 제끼고 이제 김현도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김현도님이랑 이석영님, 박중현님 이렇게 세 분 이번 그 세미 컴페티션에서 1, 2, 3등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블릭 데이터에서 프라이빗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성능이 떨어져서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쉐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순위가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이제 컴페티션을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 했던 거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단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크 켜져 있나? 켜져 있네. 이제 팀별로 제출 횟수가 하루에 총 10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토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총 8번, 80회의 제출 횟수가 주어지고요. 팀당. 그래서 팀별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뭐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파일들도 계속 올릴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를 사용하시고 참고하시고 하시면서 성능을 최대한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에 프라이빗 1, 2, 3등 팀에 대한 이제 발표를 듣고 아마 머신러닝 스터디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지금 끝나고 바로 아이디랑 팀명 그거를 지금 다 삭제를 할 거고요.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팀명을 각자 조명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만약에 조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면 계정을 삭제할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시 계정을 생성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 되는 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각자 멘토분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차해서 멘토분이 조금 바쁘시거나 문의사항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좀 급하게 물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1, 2, 3등 하신 김현도님, 이석영님, 박중현님은 이제 커피 쿠폰 나중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